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네, 177페이지 저당권. 자, 130번 이거는 쉬운 거니까 각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131번 저당권의 부종성. 1번 보시면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성립하는 채권, 이걸 담보하는 저당권을 미리 설정할 수도 있다. 자, 나중에 반환받을 돈, 이걸 미리 저당으로 담보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반사회적인 계약으로 생긴 채권, 이걸 담보하는 저당권, 효력 있겠어요, 없겠어요? 채권 자체가 무효인데 뭐, 맞죠, 그죠? 반사적 행위로 생긴 채권, 당연히 무효죠, 그죠? 그럼 저당권도 무효고. 3번에 채권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은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즉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라야 한다. 그게 원칙이죠? 원칙이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 저당권자와 채권자는 같은 사람이라야 돼요. 예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외입니다. 예외고 원칙은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4번에 큰 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즉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큰 저당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5번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한 저당권의 등기를 다른 채권을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그 변제 전에 등기된 후손의 저당권자에 대해서 자기 저당권이 우선한다 는 주장할 수가 있는가? 문맥이 조금 이상하네. 자, 아무튼 이런 얘기입니다.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원래 저당권자로 있었고, 그 다음에 C가 저당권자로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그 다음에 이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채권이 또 생겼어요. 채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으로 이 저당권 등기 남아있는 거, 요걸로 이 채권 담보하자라고 유용,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유용했을 때 B가 C보다 내가 선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안 되죠, 그죠? 이거 유용 자체가 안 돼요. 유용하기 전에 이미 이익관계자가 있으면, 그죠? 유용하기 전에 이 등기상 이익관계자가 있으면 유용이 안 돼요, 그죠? 자, 다시 읽어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이미 소멸된 저당권, 그 등기, 이걸 다른 채권을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한대요. 이때 그 저당권자가 그 변제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 이미 있었다 그러죠, 그죠? 예? 그 변제하기 전에 말입니다. 이거 변제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 그러죠? 이미 있었던 그 저당권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순위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유형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옳은 것은 1번의 저당권은 지당권 전세권에도 설정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의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에 의하여 저당 토지 위에 건물이 축주되었을 때 저당권자는 그 다음에 글자를 더 집어넣으세요. 그 건물을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 건물을 경매할 수 없다. 그러면 OX. 자,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A 소유 땅에 B가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저 땅에 건물을 지었다. 그죠? 건물을 그 후에 지은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은 이 건물 이거는 경매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토지 경매할 때 이것도 일괄 경매할 수 있죠, 그죠? 저당권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어진 건물 일괄 경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저당권은 계약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건이므로 그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물에 한한다. 자, 저당물이 반드시 채무자 것이라야 합니까? 채무자 아니어도 괜찮죠? 물상보증인, 그죠? 물상보증인 소유이어도 괜찮아요. 4번의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전형과실, 법정과실에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과실에 안 미쳐요. 언제부터 미칩니까? 압류 후부터
압류 후부터만 미쳐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만약에 부합된 것이 저당권 설정 이후였다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겁니다. 그럼 미쳐요, 안 미쳐요? 그래도 미쳐요. 자, 부합물이건 종물이건 저당권 설정 이후의 것이어도 미칩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미쳐요. 자, 그 다음에 133번에 자, 옳은 것은 기억 보시면 저당권에서는 약정이자는 무제한으로 담보되지만 지연이자, 다른 말로 지연손해금, 또 다른 말로 연체이자, 이거는 1년분만 우선 면제받죠? 맞는 말이고, 니은의 금전 이외의 급부, 자, 금전 이외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자, 이거 줄여서 비금전 채권, 맞습니까? 비금전 채권. 이것은 그 채권액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자,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비금전 채권. 예컨대 A가 B 소유의 보석 2천만 원짜리에 대해서 인도 채권이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보석, 이걸 인도받을 채권이 있어요.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B 소유의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비금전 채권이죠. 특정물 인도채권, 비금전 채권, 이걸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저당권 그 등기에, 저당권 등기에 이 채권의 가액, 이 채권의 가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천만 원짜리니까 2천이죠, 그죠? 채권의 가액을, 채권의 이게 얼마짜리인지 가액을 등기하게 되어 있죠, 그죠? 네? 채권의 가액을 등기하면 돼요. 아무튼 비금전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것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저당권 설정자인 종전 소유자는 그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자, A 소유 부동산,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현 소유자, 이 사람은 종전 소유자. 그 후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이 소멸되었을 때 현 소유자 당연히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거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전 소유자, 이 사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자격으로 하는 거니까 이거 채권적이다. 기억납니까? 네. 채권적이다 라고 공부했었죠. 종전 소유자도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얼에 증축된 건물 부분이 규정 건물에 부합된 경우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기억나요? 이제 많이들 넣으신 것 같아.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초창기 때 설명드린 거. A 소유 부동산의 B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갔습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이만큼 청축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하고 집행관은 이미 왔다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 안 됐습니다. 평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이것도 취득해버립니다. 부합된 거니까, 맞죠, 그죠? 부합된 거니까. 자, 부합된 것이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된 것이어도 저당권은 그 효력 미칩니다. 그죠? 그래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반대로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이게 부합물 종물이 아닌데 집행관하고 감정평가사가 실수했습니다. 이걸 경매 목적물로 평가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죠? 객관적으로 이게 부합물 종물이 아니면 이걸 설사 부합물로 또는 종물로 보고서 경매 목적물로 다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부합물 종물이 아니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미음에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가 회복되기 전에 경매가 행해지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라도 그 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자, 우선 말을 잘 보세요. 일단 저당권 넣기가 처음에 불법 말소되었죠. 예, 그러면 저당권 소멸 안 소멸? 안 소멸이죠. 그다음에 경매가 행해졌답니다. 경매 행해지고 그다음에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다 완납했대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저당권 다 사라지잖아요. 맞죠, 그죠? 경매 절차가 거치면은 이제 더 이상 존속이 안 돼요. 그죠? 처음에 불법 말소되었을 때는 이 저당권이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경매 절차가 끝나버리면 이제는 소멸해요. 그죠? 그 다음에 134번에 1번 보시면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간의 그 연체 차임 채권으로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A 소유 땅에 B가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차임을 2년 이상 못 내요. 그래서 A가 그 최후 2년간의 차임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해서 성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수 판결을 받았으니까 채무자 소유 재산을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다시 이 사람이 차임을 2년 이상 못 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2년간의 차임 갚아라 라고 소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 소송에서 성서 판결 받았으면 이제 판결 받았으니까 판결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걸 경매했습니다. 그러면 제3자 C가 경락받고 이자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이 A는 바로 이 차임 채권을 경락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다시. 자, 토지 임대인이 최후 2년간의 차임 채권으로 이걸로 임차인 소유의 저당 건물을 압류해버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저당권. 이거는 법정 저당권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필요 안 필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압류 들어가면, 즉 경매 들어가면 바로 이 사람은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자예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게 건물이 아니고 만약에 그냥 공작물이다. 그냥 공작물 동산입니다. 그런 경우는 압류함으로써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질권이 생겨나겠지. 법정 질권입니다. 예? 그때는 2년간의 차임이 아니어도 그냥 1년분이어도 차임 채권 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지상 동산을 압류해버리면 뭐가 된다? 법정 질권입니다. 이해되죠? 법정 질권. 이건 또 건물도 마찬가지고 A 소유의 건물에 B가 임차인으로서 이렇게 부속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차임 못 받아서 소송해서 성소 판결 받아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이 부합물 이걸 압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법정 질권입니다. 동산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에 의해서 저당 토지의 건물이 축제되면 저당권자가 그 건물을 경매할 수 있죠. 아까 나온 얘기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세요. 135번에 자, 1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부합되어 있는 것을 불문하고, 자, 말이 좀 그러네. 저당권 설정 이전에 부합되었던 이후에 부합되었던 저당권은 그 부합물에 미치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 1의 규정은 2의 규정이므로 다른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휴, 잘하시네. 뭐 상당히 이제 실력들이 올라가셨네. 자, 부합물 종물에 미치는데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물에 안 미치는 걸로, 부합물에 안 미치는 걸로 약정해도 괜찮아요. 그죠? 3번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합물 종물을 분리해서 이걸 처분해버렸다. 이랬을 때 저당권이 그게 따라갈 수 있겠는가? 부합물을 떼어서 딴 데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당 목적 건물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떨어져 나가버리면 거기에 저당권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고, 다음 이런 경우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목적물을 훼손시켰으니까 저당권자가 원상 회복하라 라고 청구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이런 식으로 저당권 침해 문제가 생겨나겠죠. 그죠?
저당권 침해 문제가 생겨날지라도 아무튼 떨어져 나가버린 그 물건의 저당권에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설정자가 수취하는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이제는 미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6번 A의 B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A 소유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저당권 설정자 A가 그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축조했다. A는 변제기에 저당권자 B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 못하고 있다. 자, 대충 그림 그려지십니까? A 소유 토지에다가 B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A가 지상에 건물 지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변제 못하고 있답니다. 자,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이제? 일괄경매 할 수 있겠죠, 그죠? 일괄경매 할 수 있겠죠. 자, 1번에 B는, 저당권자 B는 건물만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어때요? 이 사람은 토지의 저당권자니까 토지에 경매할 때 그때 건물도 같이 일괄경매할 수 있는 거죠. 건물 이것만 경매할 수는 없죠. 이거는 저당물 아니니까, 그죠? 토지에다가 저당권 실행 경매할 때 그때 건물도 함께 일괄 경매할 수 있습니다. 건물만의 경매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저당권자 B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하더라도 경매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는 그런 경락 후계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가? 이거는 판례는 없고 일괄 경매의 취지상 일괄 경매는 왜 인정하는 겁니까? 경매가 좀 수월하게 되게끔, 맞습니까? 그래서 이 B가 채권 회수를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괄 경매 취지상 이거는 C한테 낙찰시키고 이거는 D한테 낙찰시키고 이러지 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학설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낙찰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게 학설이고, 자, 그래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락허가, 자, 그러지 말라는 게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자 B가 일괄 경매하더라도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이제 뭐 받아요? 건물은 저당 목적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위 건물을 A 아닌 다른 제3자가 축조한 경우 이때 B가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못하는 게 원칙이다. 자, 원래 일괄 경매는 원칙적으로 이 저당권 설정자가 이자가 지어서 이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라야 일괄 경매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당권 설정자가 신책해서 구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라야 일괄 경매해요. 이자가 지었다 하더라도 이미 제3자 C한테 팔아버리면 일괄 경매 안 돼요. 또 건물을 지은 사람이 제3자 C가 건물을 지었다. 이것도 일괄 경매 안 돼요, 원래. 맞죠, 그죠? 설정자 이자가 신축해서 이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일괄 경매입니다. 다만 C가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A가 샀다면 그러면 일괄 경매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저당권자 B는 토지만 경매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건물은 법칙권이 안 생겨나요. 자, 토지만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토지만 경매하든지 건물도 한꺼번에 경매하든지 이거는 B의 선택입니다.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 건물은 법제권 안 생겨나요. 이거는 철거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137번은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다 일괄 경매 얘기입니다. 각자 보시고. 138번 다른 부분하고 다 중복됩니다. 혼자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9번 틀린 것은 1번에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료하고 임차인의 임차주택 입주, 주민등록 전입,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구비 날짜가 같은 날이래요. 같은 날. 같은 날이면 저당권자가 그 임차인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같은 날이면 이 임차인은 그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생겨나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우선하게 됩니다. 이번에 주임법상 소액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에 관해서는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주임법상의 대항 요건, 즉 주민등록 전입한 경우라야 1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자, 소유임차에는 경매 시작되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요. 주민등록 전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저당 목적물에 부과되는 국세, 자,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이걸 당해서라 그러죠.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 이 당해세. 이 당해세 이거는 저당권 설정 일자와의 선후 안 따집니다. 안 따지고 당해세가 먼저 우선 변제돼요. 일반 조태채권은 그 조태채권의 법정 기일과 저당권 설정 일자와의 선후를 따져요. 맞죠? 일반 조태채권은 그 법정 기일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일자와의 선후를 따지는데 당해서는 안 따져요. 안 따지고 항상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요거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죠, 그죠? 우선적으로 변제돼요. 자, 140번 이거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쉬운 거니까 각자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1번 141번은 1번부터 4번까지는 그거 보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시험 안 나올 거니까. 5번도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자, 말로 그냥 해볼게요. 자, A 소유 부동산의 B가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A에게는 이 X 토지 말고도 또 Y 토지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 사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다른 일반 채권자가 있습니다. C가 일반 채권자입니다. 뭐 D도 있고, 자, 일반 채권자,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 이때 저당권자가 말이죠. 저당 목적물 이걸 경매 안 하고 이걸 경매하겠답니다. 이거 저당 목적물 아니에요. 이걸 경매하겠다. 물론 이거 경매하려면 이때는 성서 판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집행권은 말입니다. 있어야 경매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집행권은 얻어서 돈 갚아라. 그러고 소송해서 성서 판결 받아서 이걸 경매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수 있는가 없는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다만 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세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자기는 저당 목적물을 확보해놓고 이걸 경매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라면 참 얄미운 놈이죠, 그죠? 그러잖아요. 이거 경매 들어가면 수월하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이걸 경매하겠대요. 이거는 경매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 몫을 가져가야 될 그런 재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일반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저당 실행 경매 이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럼 이 집행은 취소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책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강의는 안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당권자는 저당권과 관계없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 자격으로, 이 말은 집행권은 얻어서 말입니다. 그 채무명의 얻어서, 채무명의 이거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채무명의는 지금 집행권은이라고 써요. 집행권은 얻어서, 자, 강제 경매 말입니다. 강제 경매할 수 있어요. 자, 저당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집행권은 얻어서 강제 경매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일반 채권자들이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당 목적물에 경매하라고 이의 제기하면 그 집행은 취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142번에 갑은 A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빌렸다. 그런데 을이 갑의 채무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 건물에 A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대요. 자, A가 갑에 대한 채권자고 A은행은 갑에 대한 채권자인데, 그런데 을이 자기 부동산에 A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1번에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 안 하면 A은행은 물상보증인 을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 말은 자,
자,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돈 갚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변제하라고 소를 제기했을 때 성수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묻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보고 자, 이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그걸 당신이 갚아라 라고 소를 제기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 사람이 채무자입니까? 채무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제하라 라고 청구는 못하지. 맞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이 물상보증인은 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하면 그러면 경매당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채무 없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매당하니까 책임은 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채무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 안 하더라도 A은행은 물상보증인 을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까 이 경우는 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저당물 말고 다른 일반 재산에 대해서 경매 가능하다 그랬죠.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입니까? 채권자도 아닌데 이 사람의 일반 재산을 어떻게 경매 들어갑니까? 맞죠? 이 사람은 채무자 아니에요. 그죠? 채무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일반 재산에 경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다음에 3번에 물상보증인 을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을 때 A은행은 물상 대비의 규정에 따라서 을이 받을 매매 대금에 대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을이 건물을 팔았대요. 자, 을이 건물을 팔았다. 이걸 병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이 매매대금 채권을 이자가 압류를 함으로써 이자가 받을 매매대금을 이자가 병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이거 묻는 겁니다. 원래 저당 목적물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팔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돈 못 갚으면 그냥 경매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죠? 그죠? 경매 들어가면 되니까 굳이 이걸 잡을 필요 없어요. 그죠? 다시 저당 목적물의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의 물상대의는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에 저당권 실행으로 물상보증인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 물상보증인 을은 채무자 갑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하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해버리고 이자가 소유권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갑한테 되갚아라.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되갚아라 라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할 채권의 범위는 경락 허가 결정 당시에 시가상당의 것이 경락가액이 아니에요. 이게 예컨대 1억에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시가가 만약에 1억 5천짜리라면 1억 5천을 기준으로 구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채무자 갑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물상보증인 을의 건물 위에 설정된 이 저당권, 이거는 말소 등기 안 하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 이 사람이 변제했대요. 저 변제했으면 이거 사라졌으니까 이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죠? 저당권 소멸하는 거죠. 자, 143번 각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4번에 자,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집이, 자, 저당물의 제3취득자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입니다. 이 저당물 요걸 C가 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제3취득자 맞죠? 저당물의 제3취득자. 만약에 B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면 바로 C 소유물이 경매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경락받으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잃어요. 그래서 소유권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경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 조문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이거 살매자.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경락받을 때 들어간 돈은 A에게 구상 청구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 저당 채무를 이자가 떠안고
사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돈 줬다면 그러면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죠? 그죠? 자, 이자가 이걸 해결하기로 하고 팔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현실하고 혼동하지 마시라고. 우리 현실에서는 보통 아파트 산다면은 저당권 그거 뜯어안고 보통 사죠. 그죠?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샀다는 말이 나와줘요. 시험에서는. 그런 말 안 나와주면 저당권은 이자가 해결하기로 하고 판 거예요. 그렇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이자가 이걸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경매당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자가 대신 경락받아서 소유권을 지켰습니다. 그에 들어간 돈은 이자에게 다 청구해버려야지. 맞죠?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얘기, 이거는 담보 책임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 또 A 소유 부동산에 B가 저당권자인데, 나중에 C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또는 전세권을 취득했다, 또는 지당권을 취득했다. 자, 이런 권리들의 공통점은 이게 경매돼서 제3자가 낙찰을 받으면 다 사라지는 권리입니다. 맞죠? 다 소멸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제해서 이거 소멸시키는가 안 시키는가, 이게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갚는다, 또는 경매 들어와버렸다 이러면 이자가 대신 갚아버리고 이걸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맞죠? 화근거리를 없애는 거죠. 그죠? 이때 변제할 때 이 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만 변제하면 돼요. 예컨대 이게 건저당권일 때 채권 최고액이 예컨대 2억이다. 실제 채권액은 3억까지 늘었다 하더라도 얼마까지만? 2억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그죠? 2억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자, 후순위 저당권자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경매되고 나면은 그냥 사라지는 권리고, 이거는 경매 들어가면 후순위 변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또 설정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이자가 경매 들어가면 후순위 변제 배당 참가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이거 나보다 앞에 있다고 기분 나쁘다면서 변제하고 소멸시키겠다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맞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거 못해요. 이거에서 이거 소멸시키겠다, 그거 못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A 소유 부동산에 B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인데, 자, 이걸 C가 샀든지 또는 지당권 또는 전세권 취득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경매되었습니다. 경매되고 제3자 D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라졌어요. 이랬을 때 이자가 그동안 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게 유익비이든 필요비이든 간에 이 경락인이 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가에서 여기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말입니다. 비용. 지출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상환, 즉 배당 받을 수 있다. 자, 요 얘기죠. 저담취득자에 관한 얘기. 1번에 저담취득자도 경매인 될 수 있다. 맞죠? 이번에 저담취득자가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만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저당물의 저담취득자가 이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요것만 변제하면 B는 A에 대해서 채권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1억 남아있죠? 그래도 소멸해요. 맞죠? 그죠? 그래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저담취득자가 표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저당물을 매수한 때에는 그가 변제해서 저당권을 소멸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자, 저당 채권이 만약에 1억입니다. 근데 이게 시가 3억짜리 이걸 3억에 사되 이 사람이 저당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권 액수만큼 빼고 공제하고 2억만 주고 대금 다 준 걸로 처리한 거예요. 예? 자, 저당 채무를 떠안고 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자가 대신 갚고 소멸시켰다고 해서 이자한테 구상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 왜 멀뚱멀뚱 봐요? 다시 이 사람이 이 저당 채무를 이걸 인수하고 샀습니다. 인수하고 샀으니까 매매대금에서 그 채권 액수만큼은 공제하고 2억만 주는 거죠.
2억만 주고 산 거예요. 대신 요거 떠안고. 그때는 이자가 대신 갚아서 소멸시켰다고 해서 되갚아라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자기가 인수한 채무를 갚은 거니까. 그죠? 그 얘기. 자, 다시 읽어보세요. 저담취득자가 표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으로 저당물을 매수했대요. 됐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예? 한때는 그가 변제해서 저당권 소멸시키더라도 채무자에게, 저 매도인에게 말입니다, 구상권 행사할 수가 없다.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저담취득자가 저당물에 지출한 필요비는 유치권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5번에 저담취득자의 변제는 변제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이거는 시험이 안 날 거예요. 변제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설레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 시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납니다. 그냥 저담취득자가 변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까지만 기억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145번에 저당권 침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저당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청구, 예방 청구까지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공장 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 동의하지 않고 공장에서 반출되었답니다. 반출되었을 때 저당권자가 자신에게 돌려달라, 이런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그러나 원래의 그 공장으로 다시 돌려놓아라, 원상 회복시켜라 하는 청구는 됩니다. 이거는 방해 배제 청구로 봅니다. 방해 배제 청구로 봐서 원래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청구는, 이거는 반환 청구가 아니고 방해 배제 청구로 봐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3번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할 수 있고, 4번에 이미 소멸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 청구로서 그 선순위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A 소유 부동산입니다. B가 먼저 선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C가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근데 저당권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그 채권이 소멸했습니다. 채권을 소멸했어요. 이때 당연히 소유자 이 사람은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이 청구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 사람도 저당권 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나 묻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시 선순위 저당권에 그 담보되는 채권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때 소유자 이 사람은 당연히 이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후순위 저당권자도 선순위 저당권 등기 요거 이제 무효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나를 묻는 겁니다.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그죠? 이게 등기 남아있으면 남들이 이 가치를 낮게 보는 겁니다. 맞죠, 그죠? 낮게 봐요. 예컨대 이게 시가 1억짜리고 이 채권이 만약에 원래 저당권 등기상 8천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 등기상 채권이 만약에 6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 이건 2천짜리로 봐요. 그죠? 이거 타인에게 팔고 싶어도 사람들이 2천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저당권 등기가 이 저당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맞죠? 방해 제거 청구.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저 5번 빨리 읽어보시고 OX 해보세요. OX.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 사람 여기 있네.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신 변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죠? 저당권 설정 후에 소유권, 전세권, 지당권 취득한 사람, 이거는 경매되면 소멸되는 권리,
그죠? 이런 사람만 대신 변제하고 소멸시킬 수 있지.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렇게 못해요. 이 사람은 경매 들어가면 후순위 변제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러려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맞죠? 그죠? 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실 때 만약에 건저당권 이게 주제로 시험에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건저당권으로 보세요. 그래 일반 다른 문제에서 만약에 건자 붙여서 나오더라도 그냥 저당권으로 보고 판단하세요. 그냥 예? 다른 문제에서 뭐 건자 붙여서 나오더라도 그냥 일반 저당권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세요. 뭐 건저당이니까 뭐 또 다른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6번에 저당권 침해. 자, 저당권 침해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 했던 그대로 할게요. A 소유 땅에 나무가 잘 자라고 있고, 이거 전체 시가가 3억짜리. 이걸 B은행에 담보 잡혀서 2억 대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이 나무를 벌목을 해냅니다. 그러면 담보물이 가치가 떨어지죠? 이렇게 저당 목적물을 훼손시키는 거. 이게 바로 저당권 침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B는 벌목하지 마세요. 요거 알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는 가능해요. 그러나 반환 청구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자가 너무 훼손시켜서 가치가 2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2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에게 미달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바로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손배 청구할 때는 목적물의 그 잔존 가치가 이 채권에게 미달될 때 그때 손배 청구 들어갑니다. 채권에게 미달될 때 그때 청구 들어가는데 청구하는 시점은 자, 미달된다는 게 확인되었을 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변제에 도래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해서 경락 받아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부족한지 확정되면 그때 손배 청구 들어간다. 언제입니까? 나중에 저당권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락받은 돈이 자기 채권에 부족하다 라고 부족분이 확인되면 그때 손배 청구 들어간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미달 시점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게 채권에게 미달된다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 그냥 손배 청구 바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맞습니까? 기한 이익을 상실해요. 그래서 채권자는 저당권자는 지금 당장 갚아라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갚아라 라고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실행도 바로 할 수 있고 그죠? 저당권 실행 경매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자 책임 사유. 설정자는 물상 보정일 수도 있습니다. 설정자 책임 사유로 가액 감소가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러면 저당권자는 원상 복구하든지 다른 담보를 내놓아라 할 수 있죠. 이걸 뭐라 그러죠? 담보물 보충 청구. 이 담보물에 보충 청구 들어가면 앞에 있는 이 적시 변제 청구나 이 손배 청구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못 해요. 담보물 보충되면 되니까. 그죠? 적시 변제 청구, 손배 청구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저당물에 침해가 있다 하여도 잔존 가치로도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손배 청구는 못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럴 경우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합니까? 이 물권적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 이거는 잔존 가치가 충분해도 훼손하지 마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충분해도 훼손하지 마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3번에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배 청구권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실제 상해 손해액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행사 못한다? 아닙니다. 미달되는 것만 확인되면 바로 손배 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4번에 저당권은 위법하게 분리되어서 그 처분된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일단 처분되어서 현장을 떠나버리면 이제는 거기에 저당권은 효력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 침해 문제로 다루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당권의 침해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시험에 과거에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판단해 보실래요? 설정자가 저당물의 부합물을 이걸 떼버렸습니다. 떼버리면 곧 저당권 침해가 되는 거다. 저당 목적물에 붙어있는 부합물을 떼버렸습니다. 그러면 곧 저당권의 침해가 되는가? 왜 웃어요? 마치 뭔가 한 수준 올라간 것처럼 웃고 있는데 어떨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당 목적 건물을 말입니다. 설정자가 좀 더 좋게 만들려고 개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붙어있는 그 기존의 부합물들, 이제 낡은 것들 다 뗄 수 있지. 떼가지고 다른 거 새로 붙이고 더 좋아지면은 저당권 침해 아니에요. 그죠? 부합물을 뗐다고 해서 무조건 저당권 침해다. 이건 아닙니다. 부합물을 떼서 가치가 감소되어야 그래야 저당권 침해예요. 맞죠? 그죠? 법원의 저당권자의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거하고 즉시 변제 청구권은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의 보충을 청구하면 즉시 변제 청구, 그 다음에 또 선배 청구는 안 돼요. 자, 잠깐 쉬시고요.